자, 47번 정비조합, 재개발조합, 재건조합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겁니다. 한 개 그 이상이죠. 자, 먼저 추진위원회는 추진회 몇 자? 5자 몇 명? 5명. 개발조합 몇 명? 7명. 추진회 5자 5명이죠.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여 시장 구조 등의 승인을 받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승인입니다. 조합설이 인가와 구별하기 위해서 공공 지원할 때는 추진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번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나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겸직 금지. 근데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조합장이 대원의 의장입니다. 그래서 이사나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있지만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이사나 감사는 대원이 될 수 없다. 조합장은 대원이 될 수 있다. 조합장을 대원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3번에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합니다. 다만 재건축 사업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 동의 안 하면요. 너 팔고 나가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조합 임원 결격 사유가 좀 개선돼서 추가됐습니다. 제한 능력자, 파산자, 나쁜 짓 하고 2년 지나지 않은 자, 그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는 다 똑같은 결격이고요. 자, 도시및 중앙현 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해성을 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110.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장, 지방의 의원, 배우자, 전속, 비속, 아버지, 자식, 얘들은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련이 될 수 없습니다. 110. 그다음 여기는요, 그냥 편하게 시장님과 그 일당들, 아주 좋은 규정이 들었죠. 시장님과 그 일당들은 조합 임원, 전문조합 관련이 될 수 없습니다.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이고 퇴임 전에 관련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할 게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 퇴임이죠. 퇴임 전에 관련행위는 효력을 잃는다, 잃지 아니한다, 잃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조합원 결격이 아니라는 거, 임원 결격 사유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조합 설립. 자, 조합 설립 나오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과반수 동의받아서 5명 이상의 위원이죠. 회계장부와 관련서는 30일 내에 자, 인수인계 해줘야 됩니다. 인수인계 며칠? 30일. 추진위원회는요. 위원장과 감사가 있어요. 이사는 없어요. 이사는 조합장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조합장이 반장, 이사가 부반장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이건 조합장이 나와야 되니까 추진위원회는 이사가 없더라. 회계장부 관련 서류 30일 내 인수인계하면 되는 거고요. 조합 설립 인가번호부터 30일 내 등기와 성립합니다. 30일 같이 받으시고. 조합원 수가 100이 이상면 대원을 두어야 한다. 개발법은 50이 이상면 둘 수 있다. 얘는 100이 이상면 두어야 한다. 그때 대원 수는 조합원 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으면 10분의 1 범위에서 100인 이상. 뭐 10분의 1이 500명이더라. 그럼 100명 넘었죠? 그럼 100명과 500명 사이에서 구성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정관을 변경합니다. 정관 변경할 때는 총회에 차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입니다. 다만 자격, 제명, 탈퇴, 교체 다 자격이죠. 돈, 비용 부담, 회계, 돈이죠. 정비구역 위치 면적에 따라서 떼돈 임직이죠. 내가 재개발구역 안에 들어갔냐, 들어가지 못했냐. 떼돈. 시공자 선정, 설계자 선정, 뒷돈, 뒷주머니 돈 챙기죠. 뒷돈. 그 다음에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러니까 정관 변경할 때는 과반수인데요. 자격이나 돈이나 계약서. 자격, 돈, 계약서. 제명, 탈퇴, 교체. 자, 비용, 회계. 정비구역 위치 면적. 정비구역 위치 면적, 떼돈. 시공자, 설계자 선정, 뒷돈.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3분의 2 이상의 동의. 자,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의 동의 요건, 뭐 이건 거의 예상 문제죠, 항상. 근데, 자,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재개발 사업은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2, 3, 4,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변경은 3분의 2. 변경은 3분의 2가 신설조항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재건축 사업은 주택단지 안에서 하면, 아파트 단지 안에서 하면 동별 과반수 전체 4분의 3, 4분의 3, 변경은 3분의 1, 변경은 다 3분의 1. 밖에서 합니다. 소유자 얼마? 4분의 3,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자,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죠. 조합장 1명, 이사, 감사, 임원을 둔다 돼 있어요. 조합의 조합원으로 정비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가, 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다음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조합자 1명, 이사, 감사를 둔다 됐어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에서 이렇게 선임하는데요. 여기 가로 안에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의 건축물, 토지를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했어요. 야, 공유할 때는 누가 임원돼? 그러니까 지분이 제일 많은 놈.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이렇게 했어요. 공유하면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이 자를 임원. 이게 신설조항이죠. 공유했을 때는 지분 많은 놈이 대빵이에요. 그 놈이 자 임원이 되는 겁니다.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관리처분계 인가받을 때까지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 영업이면 그때까지 영업해야 되고,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고, 자, 이사의 수는 읽어봐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이에요. 자, 조합원 수가,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면요, 4를 초과하니까 5명 이상이에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 100명 초과하면 5명 이상, 감사는 1에서 3만 감사해요. 감사는 1에서 3만 감사합니다. 1에서 3만. 자, 조합의 임원은 소유 몇 년? 5년. 빨리 어서. 소유 몇 년? 5년. 거주 몇 년? 1년. 선임이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거주. 거주 1년. 거주 1년. 소유 5년. 어서. 근데 조합장은요. 선임부터 관리청계 인가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야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번 신설조항. 저는 예상 문제 이걸로 보는데, 총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조합원이 100분의 10 이상 직접 출석해야 된다. 대리인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한 경우 직접 출석한 걸로 봅니다. 대리인 보내면. 다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경우입니다. 창립총회, 사업시행계, 관리처분계, 사업비, 시공사 선정, 취소는 20% 이상이 직접 출석합니다. 자, 개정사항이 이거죠. 시공자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가 직접 출석이에요. 구별하세요. 시공자 선정은 과반수 출석이고요. 시공자 선정 취소는 20%예요. 취소 몇 자예요? 2자예요. 그러니까 20%. 취소만 20%예요. 그러니까 자, 다음 중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다. 틀린 것 하고 나올 때요. 총, 사, 관, 사업비, 취소 이렇게 나오겠죠. 그때 시험 문제를 이건 내는 게 아니라 이건 나오겠죠. 시공자 선정 의결할 때는 과반수, 선정 취소할 때는 20%, 총사관 사업비 취소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48번 정비사업 시행하는 조치라는데요. 우리 재개발 사업에서는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면 정비사업비의 20% 예치입니다. 누구요? 재개발 사업만. 재건축하고 내니까 조심하시고 20% 예치합니다. 자,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반환합니다. 두 번째, 임시 상가, 잠깐만요. 공상열 재개발. 상가는 재개발 사업이에요. 상가에서는 상가 소유자를 보호할까요? 세입자를 보호할까요? 세입자죠. 왜 상가 소유자는 없을까요? 대한민국은 조물주 위에 누구 있어요? 건물주 안에. 얘를 왜 보호해줘요? 세입자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주관건설과 재개발 사업에서는 자, 싹쓸이 돈 없어요. 다 밀어버리고 새로 구성하니까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임대주택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전세자금 융자할선에 임대주택에 임시로 머무르게 하거나
전세자금, 융자일선 등 임시거주에 상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재건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돈 많아, 얘들은. 아파트 사니까. 주거개발과 재개발 사업만 소유자,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에 잠시 머물러요. 아니면 제가 전세자금 대줄게요. 융자일선을 하여야 한다. 주거환경사업 달동네는 국민주택과 안 친해요. 그래서 국민채권 매입 규정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서도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건설 계획을 짤 때 사업시행계획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만 제외해요. 안 친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국민주택과 안 친해요. 자, 5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등 목적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사업시행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구상이 안 되면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업시행 인가시 동의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1, 2, 3, 4죠?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 좀 조심하세요. 변경할 때요.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것을 변경할 때는 과반수 동의입니다. 조합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고 그러니까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 1, 2, 3, 4가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헷갈리는데 그거 안 돼요.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인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과반수, 조합 변경은 3분의 2. 이 두 단어 구별해 주시고. 주거환경사업에서 환지 방식과 자력개발 방식은 제2종 일반 주거지로 봅니다. 어떻게 암기했어요? 환자 2명 일반 방식. 관리처분계획 수용 방식은 제3종 관수 3동 일반적으로 보는데 다만 주거환경 개선구역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200세대 이상 공급하면 3종이 아니라 준주거지로 본답니다. 준주거지로. 자, 사업시장 우선은 사업시행에서 제출 있으면 60일 내 인가 여부 결정서 통보합니다. 그 14일 이상 공람시키고 공람 며칠 14일,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20일. 그래서 이게 많이 나오죠.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는 60일 알려주고 14일 이상 공람하고 그 다음에요 신고 수리 여부는 20일 내 알려줍니다. 자, 49번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은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그냥 한 문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날에 다음 날부터 90일 내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철회한 자, 자, 5년 내 분양 시작할 수 없는 자, 너무 작아서 제외된 자, 신청할 수 없더라, 철회했더라, 작아서 제외됐더라, 5년 내 분양 시작할 수 없는 자와 손실보상 협의. 우리 이렇게 하면 계세요. 다구리가 집단 구타죠? 그럼 보상금에서 협의해야 되잖아. 다음 날부터 90일 내 보상금에서 협의. 협의가 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나는 집단 구타되겠으니까 다음 날부터 60일 내 다유기가 되면 땡땡 부었죠. 다유기가 돼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소송 제기해요. 협의 안 되면. 재결 신청이나 이렇게 소송,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다구리, 다유기 숫자 기억하시고요. 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관급공사라 시장, 군수 등이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범인 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재건축 사업은 조합 중심의 사업이라 시장, 군수가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1인 이상, 조합 총회 의결을 쳐서 선정 계약한 감정평가 법인 1인 이상 평가한 것의 산술 평균. 그 다음에 3번 너무 좁은 토지나 건축물 현금 청산할 수 있고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또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 집합 건물에 개정됐죠? 현금 청산할 수 있습니다. 4번 1토지. 자, 1토지나 1주택을 공유하면 하나인데요. 1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가 정하면 달리 공급할 수 있어요. 주택이 아니고 토지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택 1토지. 자, 공유면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토지 공유 중에서 시도 조례가 정하면 달리 공급할 수 있다.
자, 5번과 6번 구별하신데요. 5번 재건축, 6번 재건축인데요.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다. 조정대상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최대 3개까지. 과밀억제권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그러면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면 수만큼이 아니라 무조건 1주택 공급합니다. 원칙 가설. 정비구역 지정,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지정은 준공인가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해석을 본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계획에 따라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으면 다음날 정비구역 해제등으로 본다. 이 정비구역 해제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잔존사무, 등기, 청산 이런 잔존사무 해야 되니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조합장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해야 됩니다.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 소집. 자, 기출숫자 정리입니다. 분양 통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내에 계략적인 분담금은 얼마다, 분양 신청자는 언제까지다라고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자, 분양 신청자는요, 통전부터 30일에서 60일, 며칠 연장 20일. 통 362. 통을 못 찾으면 통 문제를 못 풀어요. 통 362.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투기과열지구에서요,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 분양계획에 따라 내가 분양 대상자가 선정됐어요. 그럼 그로부터 5년 이내에는요, 분양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서는 상속이나 결혼이나 이혼일 때는 가능하고요. 5년 받으세요. 5번에 손실보상협의, 다구리네요. 관리처분 인가고시에 다음날부터 90일 내에 분양 신청하지 않더라, 철회하더라, 직권을 제외되더라, 5년 내에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더라, 손실보상 협의하라고요. 자, 다구리 당했죠? 협의했는데 협의가 안 되네? 그럼 나는 다음날 다유기가 돼, 다유기. 땡땡 부어서. 집단 구탈 당했으니까. 다유기가 됐으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재결 신청이나 소송 제기해요. 재결제나 소송 제기해야죠. 자, 1세대 1주택입니다. 1주택 1토지를 공유해도 하나가 원칙입니다. 근데 토지 공유는 시도 조례 가정하면 달리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이나 면적 기준에서 2개 줄 수 있습니다. 대신 하나는 60 이하 소형주택 줘요. 이게 소형주택이죠. 전매 제한 3년입니다. 전매 제한 3년. 자, 5번, 6번 구별하신데요. 재건축 사업을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하면 3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자이면 무조건 하나. 원칙 돌아가서. 자, 과밀에서 밖에 재건축은 수만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자이면 수만큼이 아니고 하나. 자, 그 다음에 요건 과밀억제권 외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한 명의 토지소유자부터 토지 건물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의 소유 분리했단 거예요. 이때는 인정해 주랍니다. 각각 주랍니다. 각각. 자, 근로자 숙소, 기숙사, 공적 주체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근로소나 기숙사나 공적 주체는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과밀억제권 밖에서 하면 수만큼, 안에서는 3개. 시험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여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되어버리면 재건축 사업 하나로 축소되는 것까지 정확하게 숙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